만약에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어떠한 방법으로 아이의 양육을 돕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써야 되겠죠? 돕지 않겠다. 이러면 어떡해요? 돕고 싶지 않다. 막 이러면 안 되죠. 그쵸? 예.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지, 그죠? 상대방한테 부족한 부분이 뭔지, 내가 충족되는 부분이 뭔지, 내가 더 나은 부분이 뭔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도와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쵸? 예.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다시 객관식이 나왔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다면 당신은 아이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 1. 예. 아이 1인당 월 얼마씩을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2. 아니요. 답정너죠. 근데 이제 1번이죠. 당연히 양육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급비를 얼마를 해야 되는지 고민스럽죠. 이런 거잖아요. 이 양육환경 진수 이거를 쓰면서 계획서를 쓰면서 나는 사실은 내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 근데 상대방이 아이를 키우게 됐을 때 양육비를 내가 얼마를 써야지 이거를 어떤 인상을 줄까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30만 원? 내가 지금 300만 원 벌어. 근데 30만 원 쓰면 이미지 안 좋아질 것 같고 내가 그렇다고 150만 원을 쓰면은 내가 나중에 내가 양육자가 안 되면 이거에 따라서 양육비 계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또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갈등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실제 소득에 비례해서 상당 부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고요. 많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비양육자가 되고 상대방이 양육자가 됐을 때 양육자는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나만 부담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양육자는 본인 스스로 본인의 소득이나 본인의 재산에서 항상 생활비로 양육비를 쓰기 때문에 부담을 더 많이 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양육비는 부부의 쌍방 소득에 따라서 비례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덤탱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 법원에서 300만 원, 소득 300만 원 기준일 때 보통 양육비 100만 원으로 책정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아이 한 명일 때 정도죠. 아이가 두 명일 때 100만 원을, 200만 원을 지급해 300만 원을 받는데 그러면은 지금 나는 100만 원으로 살려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아니고 이제 아이가 두 명일 때는 더 깎아지긴 하지만 외동일 때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면은 100만 원 정도로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판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제 변호사랑 상의를 하셔가지고 기재를 하시는 게 좋지만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조금 그렇다. 그렇죠? 예. 이게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요. 만약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겠니? 이거는 아마 성향을 한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이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1번. 2번. 상대방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3번. 상대방을 만나서 지급하겠다. 4번. 기타. 많이들 이런다? 내가 전 배우자 통장에 넣는 거 내가 안 돼요. 나는 아이의 통장에 넣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냐면 마치 그 양육비를 상대방한테 주는 거는 상대방한테 그냥 돈을 준다고 생각하지 양육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돈이 막 이렇게 막 헤프게 쓰일 것 같다 막 이래서 나는 아이 통장으로 주겠다라고 하는데 아이 통장에 줘도 결국에는 양육자가 다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조정할 때 그런 얘기가 가끔 나와요. 합의할 때 이거 나 아이 통장으로 줘도 돼? 라고 하면은 오케이 라고 하면은 그냥 아이 통장 번호 알려주고 하면 되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답정너예요. 상대방 통장으로 주는 게 맞습니다. 6번은 주관식이 이제 주관식인데요. 당신이 아이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당신이 직장에 있는 동안에 아이가 게임에 빠져 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닙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일반적인 건 답정너로 돼 있죠. 이거 뭐 그냥 내비둔다, 상대방한테 보낸다, 때린다, 훈육한다, 그렇죠. 이렇습니까? 아니겠죠. 항상 답정너는 이런 거겠죠. 아이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대화를 한 다음에 아이가 어떤 그런 거에 빠져있는 원인이나 그 다음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이의 생각을 들어보고 이런 거에 더 진지하게 조금 고민을 해보고 해결책을 마련을 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좋겠죠. 만약에 당신이 아이를 기르다가 재혼을 하게 됐어. 그럼 아이의 양육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배우자한테 보낸다. 이러겠어요? 재혼과 상관없이 내 아이를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게 답정너겠죠. 그쵸? 예. 근데 이제 뭐 요즘에는 이혼도 많으니까 재혼도 많고 산혼도 많고 재혼이 사혼이 이혼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예. 재혼은 사실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특히나 전혼에 아이가 있을 때 새로운 재혼 가정에서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나고 혹은 재혼의 배우자가 전혼의 아이를 또 데리고 오면서 또 새로운 가정이 생겨나면서 이제 이게 어떤 걸로 하냐면은 엄마한테 보냈어. 아내한테 양육권을 보냈어요. 근데 아내가 1년도 안 있어서 재혼을 했어. 아빠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잘 키워줄 줄 알고 보냈는데 곳에 또 재혼을 해서 또 임신을 했네. 그럼 우리 아이는 그 집에서 찬밥 신세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고민에 빠질 수 있고 정말 그것들이 실현될 수도 있는 일이고 아니면은 정말 사랑으로 더 완벽한 가정에서 클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변호사님, 전 배우자가 재혼을 했는데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양육자 변경 소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데려와서 키우겠다. 나는 재혼을 평생 할 생각이 없으니까. 재혼이 양육자 변경의 사정은 전혀 안 돼요. 어느 정도 컸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 됐는데 재혼 과정에서의 불안감과 재혼 과정에서 본인의 위치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고 싫어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양육자 변경이 되겠죠. 아이의 의사를 고려를 해서. 근데 아이가 그 밑이 영아야. 초등학교 저학년 밑이야. 예, 그러면은 아이의 의사가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양육자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양육에 부적격하다. 저 사람이 이제는 부적격하다라는 걸 정말로 명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혼 자체가 뭔가 양육자 변경의 변동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그렇죠? 예, 동일하게 키우고 더 사랑으로 키우고 대신에 아이의 의사는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8-1은 답정너예요. 아이에게 당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상대방과 논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청하겠다. 2번, 나 혼자 해결하겠다. 3번, 주위 사람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 4번, 기타. 답은 뭐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타 해가지고 전 배우자와 그 다음에 얘를 잘 알고 있는 지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학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친한 어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같이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내용. 이거 나 혼자 해결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죠. 상대방이 당신에게 양육 문제로 도움을 청하거나 의논하기를 원할 경우에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양육은 공동 책임으로 기꺼이 응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 2번, 양육자의 전적인 책임이므로 응할 이유가 없다. 3번, 기타. 1번이죠. 양육은 공동 책임이므로 당연하죠. 기꺼이 응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가 답정너입니다. 네가 키우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게 2번이거든요. 예, 1번이죠. 예. 요거 틀면 안 돼요. 오늘은요, 양육 계획서 중에서 일부분만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양육계획서 작성하실 때 좀 참고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예. 양육관계 진술서라는 이 문서로 작성하는 거는 제가 뭐 오늘 길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사실은 양육을 주장하는 본인이 양육자가 됐으면 희망하는 분들은요. 누구나 성실하게 작성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양육자를 결정하는 거에 어떤 큰 영향이 있지는 않아요. 정말 기초 자료이고 대신에 기초 자료이지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양육자를 주장하면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모든 절차에서 성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